안녕하세요. 10만시간 연구에서 새로 개발한 영어학습법을 가르치는 10만시간 영어 채널입니다. 저는 전국 영어학원 원장님들에게 이 새로운 영어를 가르치고 영어를 연구하는 영어 연구가입니다. 오늘은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은 누구라도 죽기 전에는 한번 꼭 들어야 하는 영어 원리에 대한 필수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세계 최초로 밝혀낸 영어 문장 구성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면 단순히 스피킹만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영어의 4대 영역인 스피킹, 라이팅, 리스닝, 리딩 분야가 다 잘 되게 해주는 정말 마법 같은 강의입니다. 제 말이 사기인지 진짜인지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끝까지 들으신 분에게 영어 문장 사용 설명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문장 구성 비밀에 대해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어의 의미 단위 파악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나 한국어나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의미 단위의 요소들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영어 문장에서 의미 단위를 끊을 줄 알아야 하지만 스피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국어의 의미 단위를 잘 끊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영어는 의미 단위 끊는 게 더 어렵지만 한국어는 초등학교 3학년 할 때 이 의미 단위를 끊으라고 해도 누구나 잘 끊어낼 수 있을 정도로 쉽습니다. 그리고 의미 단위는 이렇게 짧은 단어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긴 의미 단위도 존재하고 중간 길이 의미 단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의미 단위를 내가 잘 끊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의미 단위에 맞춰서 영어를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여러분들이 한국어든 영어든 하나의 문장이 짧든 길든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 단위의 합으로 되어 있구나, 그 의미 단위는 길이에 따라서 짧은 것도 있고 중간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어 문장 3가지 구성 요소에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짧은 연결 요소.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짧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문법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사류, 즉 명사 중심 요소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예를 들자면 우리가 빵에 대해 얘기할 수도 있고요, 명사. 나는, 너는 대명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 소년, 키 큰 소년, 이런 식으로 2단어 이상이 합쳐진 명사 구로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n 서울, 서울에서, for you, 너를 위해서, 이렇게 전치사 명사, 이런 전명구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 명사와 관련되어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명사 중심 요소, 명사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명사류는 이 예문을 보시면 주어에도 나오고 목적어에도 나오고 마지막에 부사구에도 나옵니다. 명사류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장의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우리가 말을 당연히 이제는 중간 길이로 할 수도 있겠죠. 중간 길이로 하게 되면 서술류, 즉 서술어 관련된 요소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동사를 사용할 수 있고 happy, 형용사, 동사, 동사 앞에 to를 붙인 투부정사, 동사에다 ing 붙인 동명사, 동사에다 ing 붙인 현재 분사, 동사를 변형시킨 과거 분사, past 부사,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사용하는데 이 문법 용어를 모르시더라도 뭔가 설명하는 말인 동사나 형용사를 쓰는 요소들을 우리가 문장 안에 사용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문장에서도 보시면 서술류가 한번 쓰였고 여기서도 한번 쓰였고 여기서도 한번 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연히 문장은 단어와의 단어의 연결이지만 자세하게 설명하면 의미 단위와 의미 단위의 연결이고 그 의미 단위 중에 이런 짧은 의미 단위, 명사 중심 의미 단위가 있고 중간 길이 의미 단위인 서술어 중심 의미 단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세 번째로 보시면 이게 가장 어렵고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짧게 말할 수도 있고 중간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길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길게 말하기 위해서는 전류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럼 전류는 또 무엇이냐? 전류란 접속사와 주어, 동사가 합쳐져서 같이 다니는 요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그를 좋아한다는 것은 내가 본, 그 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식으로 의미 단위를 크게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게 절이고 접속사, 주어, 동사, 이런 요소들이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녀는 알고 있다. 그 다음에 that I like him이 하나의 큰 덩어리 요소로 길게 내가 그를 좋아한다는 것을 이렇게 전류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녀는 알고 있다 그 남자를. 명사류, 서술류, 명사류를 사용하다 이번에는 길게 전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류가 내가 본 그 남자, 이런 식으로 이 명사를 꾸며주는 하나의 의미 단위로 길게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했었다 하고 나서
내가 어렸을 때 이렇게 길게 하나의 의미 단위가 나와서 이 문장을 완성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는 명사류를 사용하고 서술류를 사용하고 이렇게 길게 긴 요소, 전류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가 이 원리에 의해서 문장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명사류로 연결하는 게 비율로 따진다면 6대 3대 1 정도의 빈도로 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명사류로 연결하는 방법은 짧으니까 간단하게 뜻을 전달하기 좋기 때문에 명사류를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왔다 여기에서 내가 짧게 설명하고 싶다. 그러면 명사류인 for beer, 맥주 때문에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해서 좋긴 한데 상황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보통은 맥주 때문에 왔다 라고 술집에서 말했다면 맥주를 마시러 왔겠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 사람이 맥주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맥주를 만들어주러 왔는지 마시러 왔는지 더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두 번째, 설명을 필요할 때, 그럴 때 바로 서술류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왔다 여기에 내가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서술류를 연결해서 맥주를 마시기 위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길게 사용할 때 전류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어떤 의견이나 사실이나 타인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을 하고 싶을 때 전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류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이나 토론 같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견을 전류를 정확히 사용할 수 있어야 프리토킹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왔다 여기에 이렇게 길게 만약 설명한다면 뭐뭐 하기 위해서 내가 맥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 있고 길게 설명하면 무엇이 좋으냐? 문장 안에 이런 조동사나 주어를 사용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타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너에 대해서. 그러면 짧게 가면 되지만은 내가 만약에 어떤 의견을 말하고 싶다면 길게 가야 됩니다. 어떻게? 그녀가 현명하다고. 이렇게 길게 사용할 때 전류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나는 들었다. 음악을. 이렇게 해버리면 짧게 끝낼 수도 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뭔가 사실을 말하고 싶을 때는 길게 전류로 사용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제 죽었다고 들었다. 즉 우리가 영어를 독해를 하든 말을 하든 간에 무조건 이 세 가지 요소가 섞이면서 문장이 만들어지는 거고 특히 내가 스피킹을 할 때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짧게 명사류로 할지 아니면 중간 길이 서술어로 설명을 할지 길게 전류로 상세하게 설명할지를 순간순간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예문으로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영어 문장의 구성은 하나의 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명서절 중에서 본인이 스피킹 시 선택한 의미 단위와 또 선택한 의미 단위 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영어 문장 구성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사, 서술어, 명사 이런 식으로 짧은 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 나는 좋아한다 축구를 보는 것을 이 문장이 설명하는 서술어를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을 더 설명해주는 문장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서술 요소를 선택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사, 서술어, 절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나는 생각한다 축구가 재밌다고 단순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견이나 사실을 말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명사, 서술어, 절을 선택해서 문장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긴 문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명사, 서술어, 명사, 절, 서술어, 명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붙은 문장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문장이 아무리 길더라도 무조건 명서, 절 세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서 연결을 하시면 본인이 하고 싶은 모든 영어 문장을 말할 수도 있고 독해할 수도 있고 영작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듣기도 훨씬 더 잘 들리게 됩니다. 소녀인데 어떤 소녀? 연주하고 있는 소녀. 이 소녀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중간 길이는 서술어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피아노를 이게 짧게 갔고요. 근데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내가 이 피아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겠죠? 절을 선택해서 내가 만든 피아노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니다. 걔가 뭔데? 내 친구야. 이런 식으로 짧게 명사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아시게 되면 어떤 문장이든 세 가지 중에 명사를 고르고 서술어를 고르고 어쩔 때는 명사를 고르고 어쩔 때는 절을 고르고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수학적으로 수학의 확률이나 조합처럼 모든 문장의 영어 문장을 만드실 수 있게 되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어 문장 구성 비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내가 영어를 할 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명사류인지 서술류인지 전류인지 짧게 말할 건지 중간으로 말할 건지 길게 말할 건지를 순간순간 선택하시면서 문장을 이어나가시게 되면 어떤 종류의 문장도 영어로 말씀하실 수 있고 독해하실 수 있고 들리실 수 있고 영작하실 수 있게 되십니다. 물론 저와 함께 더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가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한국인이 프리토킹 할 때까지 10만 시간 채널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